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이유는 제일 핵심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은 매매 차익 내면 세금 나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타가 더 활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거래세만 내면 돼,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시를 좀 더 알아보기 쉽고, 뭐, 기업 분석을 좀 더 하기 쉽고,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장기 투자할 거다 그러면 미국에서 성장하는, 우상향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잘해주는 기업을 매수하면은 장땡이에요. 그게 크긴 커요. 과세든 비과세든 돈을 따려면은, 돈을 좀 더 딸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비과세가 너무 크죠.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세금 세법 개정되면 또 머리 쓸 거 많아질 거예요. 되게 뭐 머리 쓰기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선물이가 다 내려꽂아 있는 상황이고, 국제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금 가격 떨어지고, 유로 떨어지네요. 달러 강세네. 달러 강세? 채권 약세, 달러 강. 매수인가? 금 떨어지지. 금 떨어지고, 채권 살짝 떨어지고. 야, 오늘 다 던져야? 아닌데, 이렇게 되면 오늘 금은 올라야 되는데? 금도 빠지겠구나. 달러 강세니까. 달러 강세면 채권 올라야지. 2년물. 채권이 오르는구나. 아닌데?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반대잖아. 채권 금리가 올라서 오늘 다 집어 던져네? 맞네, 오늘 다 집어 던져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표의 매크로성인데, 달러 강세가 불편한 이유거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선 이거예요. 채권이 금리가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달러 이자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달러 강세가 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매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채권 매도면은 보통 시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냐 그러면은 이게 주식 매수기네요. 그리고는 달러 강세니까 뭘 매도 때려? 달러 강세니까 달러와 비견되는 금 매도입니다. 달러 강세니까 원자재 매도예요. 이게 왜냐면 달러로 바꿀 수 있는 뭔가의 다른 자산들이잖아. 원유가 됐든 석탄이 됐든 아니면 금이 됐든 옥수수가 됐든 달러 값이 비싸지니까. 자, 그래서 이게 금이랑 원자재 매도라 왜 이렇게 가는 건 달러 강세의 당연한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채권 매도에서 주식도 같이 어떻게 돼?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따라 붙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같은 흐름이에요. 약간 코로나 이전 기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면은 약간은 그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안전 자산이 보통 금, 채권 이런 거고요. 위험 자산이 뭐 주식, 코인 이런 겁니다. 안전 자산 선호가 뜨면은 주식 빠지면서 채권이 오르는, 그리고는 안전 자산 회피라고 나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주식 오르는데 채권이 빠지는.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롱숏 이러면서 이제 이 서로 이렇게 돈 복사를 해나가는 칙폭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칙폭 이런 느낌이야. 뭔가 다르지. 왜 달라졌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핵심적으로 이끌고 가는 이슈 자체가 뭐냐, 그걸 우리가 매크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매크로의 하나가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거고, 요런 움직임을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 지금 채권금리가 올라간다 혹은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요 이슈를 좀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채권금리가 올라간다, 고금리가 유지된다라는 거거든요.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주식시장이 안 좋겠네라고 주식이 매도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깨져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 지금의 시장 반응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주식이 오르는 날에는 원자재도 오르고요. 근데 여기서 채권도 올라. 그리고는 금도 올라. 원래 얘들이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이런 시장 움직임을 보고 좋게 말하면은 시장이 변했다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매수할 때는 다 사고 매도할 때는 다 팔아가 돼버린다. 자, 여기에서 이게 디커플링 돼야 됩니다. 채권과 주식이 디커플링이 돼야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더 한정된 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순환매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고, 핵심은 이거예요. 달러 강세일 때 우리나라 투자자는 핵심적으로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달러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은 야 전부 매도라며 불편한 거냐에서 하나만 보시면 돼. 달러가 강세로 갈 때도 달러의 약세냐 강세냐를 얘기하는 거는 유로와 엔화, 스위스 프랑, 아니면은 영국의 파운드와 이런 돈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크로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있냐? 유로, 엔, 프랑, 파운드, 크로네. 이게 단가? 하나 더 있나? 호달, 뉴달은 여기 안 들어가니까. 캣달, 캐나다 들어가나? 하여튼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핵심은 유로와 엔화입니다. 여기가 한 60-70% 비중을 차지해요. 나머지는 영향이 거의 없어. 그나마 파운드화가 조금 영향을 미친다 정도? 그래서 우리는 유로, 달러, 유로와 달러, 유럽과 미국의 경제 관계에 있어가지고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를 부르는 거고, 이 부분에서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달러 강세면은 다 집어 던져 이런 느낌으로 간다? 혹은 달러가 강세일 때는 채권 매도 혹은 주식 매수. 과거 기준에서는 이게 주식 매수예요. 그리고는 채권 매도예요. 요런 움직임이
일단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거고 지금 이게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달러가 강세일 때 나스닥이 강세로 가고 그러면서 뭐 원화가 강세로 가면 이런 케이스가 가끔 나옵니다. 뭐 반대로 달러가 약세인데 주식이 올라가면서 원화 강세로 보일 때도 있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거죠. 주식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은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이러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코스피 올라갑니다. 반도체 올라가요. 한국 투자자는 이게 제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TSMC 아니면은 뭐 마이크론, 엔비디아 아니면은 인텔, 그것도 아니면 애플, 이런 애들의 주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위안화 약세다 왜 그러냐 그랬는데 위안화 약세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최근에 나온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누구? 위안화가 있고요. 그리고는 엔화요. 미우나 고우나 한중일은 가치가 미우나 고우나 얘들이 같은 동대고 같은 글로벌 제조를 담당하고 있고, 만드는 것도 보시면은 반도체에 뭐 자동차에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는 뭐 2차 전지도 같이 만들잖아. 그리고 조선도 여기서 다 만들지, 화학도 케미컬 대형기업들 다 여기 있지.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심지어는 뭐 디스플레이도 LCD, OLED 전부 다 우리나라 중국에 다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철강도 보자. 철강도 글로벌 철강 생산의 50%가 중국에 있어요. 나머지도 한국의 포스코 존나 크거든요. 합치면은 한중일 다 합치면 70% 나올 거예요. 나머지가 그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현지 업체들. 중국을 빼더라도 전체 시장의 40%가 한국이랑 일본이 갖고 있다고. 근데 중국까지 있잖아. 가치가 애들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같이 끌고 가는 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뭐 위안, 그리고는 엔, 그리고는 미국 주식 나스닥, 그러면서 원화의 방향성. 그래서 달러 강세를 뭐 이렇게 뭐 절대적인 지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절대 지표는 결국 원화 강세, 원화 약세가 제일 중요한 지표고,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 강세와 미국 주식시장, 미국 채권시장 방향성을 잘 보시면서 분위기를 잡으셔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는데 돈을 버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주식은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 다시 좀 잘라 놓겠습니다.